안녕하세요. 청새로움입니다. 저는 전문가 아니고 데이 트레이더고요.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금융이나 시사 쪽 약간은 전문적인 내용을 주린이 분들한테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유튜버고요.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지식인 제 프로필 화면인데요. 아래 보시면 유튜브 연결 링크도 있고 제 연락처도 있습니다. 꼭 주식이 아니어도 금융, 보험, 재무관리, 형법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은 언제든지 문자를 보내시거나 카톡 주시거나 무료 상담 가능한 부분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지난주에 설왕설래도 많았고요. 주말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정말 거의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요. 6개월 넘게 오랜만에 라이브도 한번 연결해가지고 라이브 방송도 했는데 연결이 잘 안 돼갖고 초반에 조금 버벅거려가지고 죄송하고요. 자, 어쨌든 시장이 또 오늘 열렸다가 마무리가 되었으니까요. 2022년 5월 30일 또 세로미의 주식 스토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늘 하던 대로 앞부분은 시황이나 전망, 주식은 예측보다는 대응이긴 하지만 이런 쪽의 이야기 말씀드릴 거고요. 중간에 에이프로젠 따로 에이프로젠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기타 종목, 섹터 이런 쪽으로 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영상 진행되니까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결과적으로 제가 중심적으로 보는 거는 미선물 중심적으로 보고, 물론 저는 미국 종목은 몰라요. 미국 기업에 대한 종목은 모르고, 어쨌든 어느 정도는 커플링이다 커플링이 아니다 여러 가지로 시기에 따라서 조금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그래도 미선물 움직임하고 좀 연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지난주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살짝 물렸다고 말씀드렸을 때, 그때 그 나스닥 100 선물이 11,800, 11,815 요 정도라고 영상 보시면은 박제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날짜로 다음 달 6월달 나스닥 100 선물이 지금 12,800이 넘었죠. 그러면 이것만 대충 계산해도 10%는 좀 안 돼요. 10%는 좀 안 되는데 시장이 이만큼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물이 아니라 선물이 이 정도니까, 물론 나스닥 100도 선물 나스닥 100이 아니라 본 시장의 나스닥도 이만큼 가까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미국장이 휴장이라고 하니까 오늘 확인 안 되고 내일도 확인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은 분명하게 조금 투자 심리, 센티먼트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회복되는 국면은 어느 정도 조금 퍼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다우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 전 크게 보지 않고, S&P는 조금 아무래도 S&P, 나스닥 이쪽으로는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고 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올해 시장 내내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셀코리아 계속해서 내다 팔았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대표주들 네이버도 마찬가지, 인터넷 다 마찬가지죠. 이런 쪽으로 많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강해졌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도 계속 이럴 거냐는 거예요. 환율도 지금 1290원 막 이랬다가 1300원이 뚫릴 것처럼 환율도 고공행진을 했었는데 환율이 꺾였어요. 1250, 1240도 꺾였습니다. 1230원대로 제가 봤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1200 초반까지도 열려 있다라고 보는 거고, 물론 환율은 이렇게 급격하게 주가가 막 5%,
10% 이렇게 움직일 때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환율이 10% 움직이면 100원, 200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데, 환율은 그렇게 안 움직인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추세 자체가 조금 여러 가지로 뭐 인플레 국면, 유가가 오르고 원자재, 뭐 곡물 이런 부분이 다 천정부지로 솟을 때도 달러가 강세였잖아요.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다른 통화 대비해서 달러가 모든 통화에 대해서 강세였는데, 이게 지금 바뀌고 있는 부분이죠. 달러가 약세입니다. 다른 통화 대비해서. 이렇다면은 외국인들이 굳이 우리 시장을 떠날 이유가 있을까? 그동안 이제 어쨌든 증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에서, 우리 이 금융 시장에서, 이 대한민국 시장은 선진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선진국인 건 사실이지만, 증권 시장, 금융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신흥국으로 평가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경기 침체, 뭐 여러 가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뭐 제일 먼저 이런 우리나라 같은 이런 신흥국 시장에서 이제 뭐 기관 자금이 됐든 뭐 헤지펀드 자금이 됐든 굵직굵직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외국인 자금들이. 그래서 계속해서 뭐 몇 조가 팔렸네, 뭐가 팔렸네, 계속해서 매도를 때리네,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들려왔어요. 오늘이 5월 30일이니까 거의 뭐 반년 가깝게 2022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잡았는데, 앞으로도 이럴 거냐는 거죠. 이제는 다시 방향성이 조금은 혼동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바뀌는 거 아니냐, 물의 흐름이, 물줄기가 바뀌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S&P나 뭐 나스닥 100 여러 가지로 다 하락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하락 조정이 마무리가 되었고, 어느 정도 밑꼬리 작업도 끝났고, 아랫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뭐 6%가 상승했다는 기사도 나왔죠. 미국 증시가 뭐 다우지수라든지 뭐 S&P라든지 뭐 나스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모두 다, 섹터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도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예요. 아직까지 뭐 분위기가 꺾이는 부분은 없고, 지금 보고 계시는 선물, 뭐 S&P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존스나 다 뭐 0.6, 0.9, 1.3 다 상승이고요. 이렇다면은 뭐 이번 주까지 해서 뭐 다음 주 초 물가지수, 미국 물가지수 지표가 6월 10일 날 발표 예정인데, 그때까지 10% 이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저는 확실하게 시장 분위기, 투자 심리는 풀린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겠지만,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뭔가요? 여기서 문제는 우리 시장, 우리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멈추고 다시 사기 시작할 거냐. 이 기관이라고도 안 하죠. 개관이라고 그러죠. 개관들이 다시 한번 또 매수 행렬에 어떤 출발점을 알려줄 거냐. 이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로 알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연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어졌던 기사가, 뭐 대기업도 마찬가지, 뭐 금융기관도 마찬가지, 국내 굴지의 기업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워낙에 알려졌다 보니까 거래정지도 먹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거래정지를 먹고 공지를 하고 이런 회사 말고도, 뉴스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일부 기업은 횡령 자체를 알려주질 않았어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공시임은 없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장에 알려지긴 알려졌죠. 알려지고 나니까 이거 횡령된 거 뭐 우리 공시 의무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회사도 있을 정도로, 뭐 새마을금고도 그렇고 뭐 우리은행도 그렇고, 뭐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직원들의 횡령 소식이. 뭐 과거에도 이런 소식이 없었냐? 그건 아니죠. 있었는데 유달리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달리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이게 어떤 거냐? 저는 이게 바닥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예전에는 뭐 증권사 뭐 지점장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든지 뭐 여기 뭐 누가 막 투자자들이 뭐 어디로 뭐 몰려가 가지고 막 저기 한다든지 항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뭐 바닥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나오진 않은 것 같고 저는 일종의 이런 악재들 뭐 호재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기업에 대해서.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중첩해 가지고 시장에서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는 음, 바닥을 친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 뭐 오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래 재개되고 나서 시장이 빠진 것만큼은 안 빠졌어요. 저는 이런 부분이 뭐 하나의 신호, 바닥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은 이미 공구리가 됐고, 음,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또 랠리가 펼쳐질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투자 심리가 조금씩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이 어떻게 오늘 움직였는지 기사 보면서 뭐 자세하게 기사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요. 가볍게 타이틀만 볼게요. 자, 코스피 외국 기관 사자. 이제는 사자라는 거죠. 이런 부분으로 2670선까지 회복됐고 1% 넘게 뭐 네이버도 뭐 삼성전자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 보이시고 물가 미국 물가가 어느 정도 상방이 막혔고 그러면은 6월달, 7월달 점점 떨어지면서 뭐 한간에는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 부분도 한 9월쯤 되면 속도 조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실제 미국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더 상승하고 있진 않아요. 더 상승하고 있진 않고 미국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의 뭐 신용 스프레드 조금 프라임 기업들 또는 안 좋은 기업들 이 대출 금리 차이가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미국 물가 고점론에 약달러 강위안 환율 한 달여 만에 이제 떨어졌다. 환율 떨어졌다는 얘기는 원화가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1290원까지 올랐던 부분이 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에 코스닥도 880 회복, 코스피 코스닥 다 1% 이상 올랐죠. 이런 부분으로 오늘 우리 시장이 움직였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난주부터 이번 주 쭉 이어오는 그 추세가 나쁘지 않고 계속해서 긍정적인 신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물론 뭐 원유 유가라든지 뭐 구리값 원자재가 뭐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환율이 많이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1200 한 38원 요 정도 수준이죠. 1238원 수준이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외국인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이 개인의 우리 자신만 포함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줄 때 우리가 같이 저점 매수해서 수익을 거두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되고요.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뭐 시황이나 전망에 대한 부분은 충분하게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에이프로젠 봐야죠. 에이프로젠. 뭐 저는 제가 직접 뭐 제 입으로 제가 청새롬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게시판에다 그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뭐 제가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광고하려고 글을 올린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으로 저는 청새롬입니다 말은 안 했는데 저를 누군가 아시는 분이 있었어요 게시판에. 그분이 이제 그 제 아이디 네이버 아이디 SANGHO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이거 제 이름이에요. 상후. 뭐 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을 네이버 아이디 영어명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SANG로 나가는 이 글 쓰는 사람이 청새로입니다 라고 밝혀갖고 제가 그 밝혀놓은 그 글에다가 댓글로 제가 맞다라고 해놨고요. 뭐 이런저런 분들이 저에 대해서 뭐
안티다, 안티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2018년까지는 저도 찬티였어요. 극찬티였죠. 제 예전 글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극찬티였어요. 희망을 저는 2018년도까지는 셀트리온보다 에이프로젠이 더 잘 될 줄 알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2018년도에 꿈 다 깬 거죠. 우리 김재섭 대표가 얘기했던 자기가 자신 있게 힘주어서 2018년도에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던 타임테이블을 하나도 못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뭐 제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 채널에서 재생 목록 섹터 중에 재생 목록 중에 뭐 주린이들을 위한 필수 학습 영상이 있어요. 주린이 섹터 가셔가지고 한 제 과거 투자했던 경험담이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에 대해서 또는 여러 가지 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그거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텐데 2018년도에 싹 정리했죠. 한 4,900원, 5,000원 요 사이에서 싹 정리했어요. 이 싹 정리한 게 저는 에이프로젠 메디신을 정리한 게 아니라 이때까지 에이프로젠 거래한 적이 없어요. 저는 2018년도까지는 에이프로젠 제약이죠. 이때 제가 갖고 있었던 건 에이프로젠 제약이고 제 기억은 한 15,000주 가깝게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15,000주 가깝게 갖고 있던 거 싹 정리했고 뭐 여러 가지로 뭐 300원대 사서 300원이 아니라 700원대 사서 500원까지 떨어졌다가 10배 가까이 튀어서 5,000원이 됐다가 감자가 되니까 만원 가치가 됐는데 거래 정지가 됐다가 재개가 되면서 막 9,000원, 8,000원 막 이러다가 결국은 7,000원, 6,000원, 5,000원, 4,000원 이랬죠. 정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제가 에이프로젠 제약을 뭐 손해보고 정리했던 건 아니에요. 워낙에 많이 물타기를 했고 저점 매수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는 계속 이슈가 있었어요. 뭐 임상 3상 승인이라든지 미국 판매 허가라든지 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 공장 완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그때는 이게 될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지금 찬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 똑같은 내용들이 2018년도에는 정말 기대감이었는데 지금은 의심이죠. 의심. 4년 전에도 안 된 거 지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왜 하나씩 짚어야 되는지 라이브 영상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부족하신 분들 있다면은 제 영상 하나씩 정주행 하시면은 에이프로젠에 관련된 영상 하나씩 정주행 하면은 뭐가 팩트고 어떤 희망이 있고 어떤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게 아니라 조금 제 나름대로 죄송합니다. 제 나름대로 네이밍을 해봤는데 에이프로젠 인생 극장이죠. 에이프로젠 인생 극장. 보시면은 진짜 인생 극장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아프신 분이에요. CEOC로 아이디 시작되는 분은 뭐 어떻게 보면 안티인 건지 아니면은 조금 아프신 분인 건지 조금 말 안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실망이 커요. 왜냐면은 1790원 뭐 1800원 찍었다가 다시 1700원대로 돌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제가 주말 라이브 때도 그렇고 제 영상에서도 그랬어요. 하방은 막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떨어져 봤자 심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다면 왜? 제가 이전 영상 또는 댓글에서 전환사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두 가지예요. 제가 에이프로젠 인생 극장이라고 했잖아요. 인생 극장. 자, 화면을 바꿔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는데 화면이 잘 안 커져가지고 다른 어플로 키는 거예요. 보시면 에이프로젠 메디신 일봉을 봐도 그렇고 뭐 주봉을 봐도 그렇고 비슷하죠. 항상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대, 움직이고 있는 거래량 보시면 이번에
이번에 합병 승인, 뭐 4년 만에 합병 승인이다, 뭐 오랫동안 기다렸다,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거래량이 터졌나요? 지금 터진 거래량은 대략적으로 1억 주도 안 터졌어요. 뭐 27일, 26일 요 날짜 전후해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보시면 4월 초에 터진 거래량이 더 많아요. 4월 초에는 1억 주 넘게 터졌죠. 토탈적으로 합치면은 제 느낌인데 우리 여기부터는 조금 약간 뇌피셜이 섞인 부분이기 때문에 가명으로 할게요. 섭섭이가 빵식이한테 오더를 내렸을 수 있죠. 어차피 짬짬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지금 우리 합병 추진해야 되는데 물량 좀 장악해봐. 알았어 형. 한번 해볼게 라고 최초에 한번 움직였던 게 이날이에요. 이날 움직였는데 실패했죠. 쉽지 않아. 한번 테스트 툭 건드려 봤는데 만만치 않은걸. 그래갖고 다시 한번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도전했어요. 거래량도 더 터트리면서 뭐 사돈에 팔촌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빵 터트렸는데 이것도 쉽지 않네. 줄줄줄 흐르죠. 이 이야기는 뭐냐? 제 뇌피셜입니다. 첫 번째로 개미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흔들고 뭔가 보여주면은 쉽게 털릴 줄 알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거 평단 3,000원 이하 많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오신 분들 빼고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버려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 흔들어 가지고는 털리지를 않는 거예요. 물량 장악도 안 돼. 물량 장악이 안 되면은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물음표죠. 일단 33%가 참석을 해야 되고 20% 이상이 참석해서 찬성을 눌러야 되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량 장악을 하려고 했는데 그걸 실패했고 그걸 실패하니까 주총에서 이제 섭섭이가 뻘소리 하죠. 그렇게 해서 합병이 과연 합병 방향으로 갈 거냐. 주식 매수 청구권 2,025원 때려놓고 합병 방향으로 가면은 뭐 이 정도 가격 전후에서 움직이겠죠. 뭐 최소 주식 매수 청구권이 2,025원이니까 3,000원은 쌉 가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이 주식의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움직일 거면 아무나 다 돈 벌죠. 주식시장 들어와서. 그리고 반대로 합병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환사채. 아시는 것처럼 합병 효력 발생 이후로 증권신고서 합병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이후로 첫 번째 나온 공시가 전환사채 정정이에요. 정정 공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물량을 장악하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게 납입이 되면 뭐 30% 가깝게 뭐 20% 넘게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아직 납입은 안 된 거고 제 뇌피셜입니다. 제 뇌피셜로는 저 돈 1,000억이라는 돈이 뭐 빨간뱀이든 초록뱀이든 저 사람들이하고 저 1,000억을 그냥 호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딱 준비하고 있다가 섭섭이가 달라고 그러면 여기 있어 라고 바로 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 전환사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얘네들도 작업 쳐가지고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1,400원 근처까지 내려가겠죠. 여기가 공굴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1,400원 근처도 뭐 리픽싱 가격하면 뭐 1,100원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변수긴 하지만 이렇게 떨어지면은 떨어져 나갈 개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2,000원 주식 매수 청구권이 2,000원 언저리인데 뭐 이러면 3,000원 싹 가능이다. 이러면 개미들 다 익절하죠. 이 사람들이 우리 섭섭이도 그렇고 빵식이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이유가 개미들 돈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미 익절도 이 사람들한테는 시나리오에 없고, 개미가 손절하는 상황도 이 사람들한테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그냥 가두리예요.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가둬놓는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하게. 그래도 이 애매한 상태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합병에 무게가 실리는 2,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이는 시나리오. 이게 그나마 주주들한테는 좋죠. 뭐 기존 주주분들한테는 어차피 이건 단기 승부가 없어요. 기존 주주분들은 기본적으로 뭐 3년, 4년 막 이렇게, 심지어는 뭐 8년 이렇게 기다리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단기 이슈로 해결되지 않아요. 어쨌든 이 1,4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야, 이거는 누가 몰라? 야, 이거 다 아는 거 아니야? 다 아는 거면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뭐 제가 에이프로젠 메디신 영상 50개 찍으면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얘기 단 한 번이라도 한 적 있나요? 합병이 되든 특허 이야기가 나오든 뭐 CGMP 인증이 나오든 품목 허가가 나오든 저는 이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400에서 2,000 당분간. 언제까지? 매출 1,000억 찍을 때까지.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는 뭐 저는 없는 얘기 한 적이 없고, 살짝 지금 전환사채 관련돼서 살짝 내피셜 섞여갖고 설명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추측하고 생각해본 부분이에요. 이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니치 있고 변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죠. 찬티들은 뭐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기사로도 보여드렸잖아요. 니치코는 에이프로젠 공장이 필요 없어요. 미국 본국에서 현지 생산할 수 있는 CGMP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CGMP 인증도 없는, CGMP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뭐 이 생산 원료를 어떻게 생산해서 이걸 얼마에 넘겨서 이걸 가져가서 CGMP 미국 현지 공장에서 어떻게 생산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영업 비밀이죠. 응? 원가가 얼마일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5분의 1 이야기는, 원가 경쟁력 5분의 1 이야기는 2017년에 나온 이야기예요. 근데 막상 2017년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자, 판매 승인 나왔어요. 일본에서 판매 승인 나왔고, 일본 유통망을 완전 장악한 제네릭 넘버원을 찍는 니치코 제약에서 이 약을 풀었는데 실패했어. 매출이 빵이야. 왜? 가격 경쟁력이 일단 없었어요. 왜 가격 경쟁력이 없었냐면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때 판매가가 공개됐었는데 이 판매가로는 힘들어. 이런 중론이 있었어요. 이 제약바이오 쪽 전문가들이 니치코가 그때 뭐 유통회사 어떤 회사하고 같이 니치코랑 여기랑 두 군데서 팔기 시작했는데, 그 두 군데서 팔리기 시작한 그 약이 오리지널 약하고 비교했을 때, 또는 셀트리온 약하고 비교했을 때, 뭐 이게 그렇게 판매 경쟁력이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이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와서는 가능하다? 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죠. 뭐 퍼퓨전 이슈도 말씀드렸고, 다른 공장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로 근거를 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에이프로젠이 해결해 나갈 수는 있는데, 한 방에는 힘들고, 그 한 방에는 힘들다는 얘기는 주가가 회복되고 상승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 뭐 게시판 글 보면은 뭐 5만 원 이야기도 하고, 뭐 별의별 이야기도 다 나와요. 뭐 셀트리온 이야기도 나오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뭐 2,000원 회복, 2,500원 회복. 그때마다 물량은 쏟아질 거고, 그때마다 조정 받으면서 갈 겁니다. 뭐 3,000원대도 마찬가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3,000원 못 간다고 했는데,
단기적으로 못 간다는 거예요. 6개월 안에 또는 올해 안에. 5년 뒤, 10년 뒤에 3,000원 가죠. 20년 뒤에 3,000원 갑니다. 20년 뒤에 3,000원 가는 게 뭐가 이슈예요. 그때마다 뭔가 모멘텀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하면은 그때마다 확인하면서 상승하는 작업들이 있는 거지. 그냥 뭐 예전에 에이프로젠 제약이 500원에서 5,000원 갈 때, 또는 나라 KIC 인수해가지고 2,000원도 안 되는 주식 가격이 19,800원까지 갈 때 다 10배잖아요. 이렇게 상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사채, 이거 아직 납입이 안 된 거예요. 납입될 거고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작업을 어떻게 칠지, 이 사람들이 작업 치는 부분으로 전원사채 이슈로 주가를 바라보면 1,400원 근처로 갈 거고, 그게 아니라 합병 이슈로 4년 동안 기다렸던 합병 이슈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간다면은 2,000원 근처로 갈 겁니다. 그 외에 뭐 1,000원 밑으로 간다, 1,100원까지도 간다, 또는 뭐 최소한 2,500원, 3,000원이다. 그거는 다 성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시나리오들이에요. 어차피 재섭이도 그렇고 빵식이도 그렇고 우리 주주들도 그렇고 다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주주는 아니지만 이 에이프로젠에 관심 있는 뭐 단타쟁이가 됐든 뭐 8년 장기 투자가 됐든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됐든 싸게 살려고 안티 하시는 분들이 됐든 주가 상승만 바라보고 있는 찬티가 됐든 다 같이 갈 겁니다. 다 같이 갈 건데, 과연 얼마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수익을 챙기면서 주식 투자를 하실 건지, 아니면은 대책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식으로 극 안티, 극 찬티 이렇게 가실지는 스스로 공부하시고 스스로 아는 만큼, 생각하시는 만큼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에이프로젠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우리 시장에는 최근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나름 우량주, 대우건설 여기 있나요? 대우건설 여기 있네요. 대우건설이 뭐 6,000원 살짝 깨졌다가 다시 뭐 6,5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고 안 좋은 소식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지금 싼 자리냐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뭐 대우건설이 돈이 없는 회사도 아니고 장사가 안 되는 회사도 아니고 수주 잔고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조원 잔고가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 뭐 차트상으로도 가격대가 싸다는 거 말고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충분하게 저평가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뭐 퍼가 됐든 뭐 EPS가 됐든 뭐 PBR이 됐든 충분하게 싼 자리라는 거죠. 저평가 매력. 굳이 대우건설이 아니어도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유가가 뭐 110불 이상 가고 있고, 이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결정적으로 뭐 어떤 한강의 기적을 썼던 이런 거에 상당한 도우미가 됐던 게 중동 기적이죠. 중동 기적, 중동 개설, 뭐 개발품, 중동이 어떤 그런 유가 부분 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네들 플랜트, 그런 부분을 우리 건설,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뭐 동아건설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회사들이, 건설사들이 많이 이익을 봤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사 자체는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 하다 보니까 이런 중동 쪽에서 플랜트, 우리 국내적으로는 주택이지만 해외로 나가면은 우리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서 주택을 지어주진 않죠. 여러 가지 플랜트들, SOC 시설 이런 거를 지어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수주가 나올 만한 여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경기 침체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유가가 고공행진하면은 그만큼 이런 중동 국가들의 이 돈이 풍부해질 거고, 그 풍부해진 돈으로 나름대로 얘네들도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겠죠. 그런 부분으로 저는 충분하게 좋아질 수 있는 기반이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뭐 대우건설 충분하게 저평가 매력이 있는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지난주에 제가 반도체 쪽을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뭐 반도체 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지난주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그래도 자리대를 지켜주면서 조금 우상향하는 느낌이었지만, 하이닉스는 뭐 5% 가깝게 떨어졌다가 그래도 회복하고 있는 국면이죠. 뭐 바닥은 어느 정도 확인된 것 같아요. 뭐 중국이 뭐 스마트폰 매출이 뭐 둔화되고 뭐 봉쇄당하고 경기 침체 이런 부분도 없잖아 있긴 했지만, 그런 이슈는 뭐 상하이가 지금 뭐 다음 달에 해제가 되고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이 불편했던 부분들, 뭐 공항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다 이 중국 당국에서 해소시켜 준다라고 발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중국 악재, 중국 침체 부분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고 더 뭐 심각해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조금 짚어본다면은 뭐 2분기 실적까지는 조금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1분기 실적처럼. 하지만 뭐 최근에 나온 실적으로 보면은 뭐 제가 접했던 제가 접했던 부분은 유럽도 그렇고, 물론 좋지는 않죠. 유럽 경기 자체가 올라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뭐 삼성전자나 이런 쪽에 선전이 있었고,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경제 자체는 조금 캐파는 줄어든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리고 인도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전문가들 통계 리포트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인도 쪽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찍은 소식도 나와 있고, 미국에서도 아이폰하고 경쟁해서 상당하게 갤럭시가 상당하게 선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경기 그 중국의 어떤 침체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상쇄시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닥이 잡혔다라고 생각해요. 최근 실적 통계상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6만전자 하고 있지만 조금만 반등해도 바로 뭐 7만전자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삼성전자 관련된 뭐 수혜주들 이런 쪽도 뭐 충분하게 저점 매수,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충분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렸던 네페스죠. 네페스 어딨나요? IA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뭐 계속해서 다운되고는 있지만, 뭐 차량 반도체 쇼티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네페스도 뭐 3만 원 살짝 깨긴 했는데 충분하게 저점에서 움직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바닥이 막혀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향 말씀드릴 때 설명드린 것처럼 바닥이 어느 정도 공구리가 쳐진 거 아닌가, 하방 경직 이런 부분, 지지선이 탄탄하게 받쳐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뭐 제가 좀 2차 전지 쪽으로는 잘 몰라요. 2차 전지 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뭐 2차 전지 뭐 굳이 뭐 불안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조금 우상향 해가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여러 가지 뭐 대장주들이 많이 있지만, 보시면은 뭐 자동차 쪽으로도 대주전자재료, 뭐 후성, 뭐 첨보,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어디죠? 뭐 LNF도 그렇고 에코프로비움도 그렇고 뭐 코스닥 시총 뭐 1, 2를 다투고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 뭐 오늘 다 분위기 좋았어요. 에코프로비움도 4%, 뭐 LNF도 2%. 뭐 사람들 좀 윗꼬리가 달렸을 수는 있는데, 잠깐만 볼게요. 뭐 제가 평소에 말씀드렸던 종목은 아니지만 뭐 윗꼬리 달린 것도 없네요. 고점이 4.8인데 4.7로 마무리됐다면 윗꼬리도 없고, LNF도 뭐
3.3, LMF는 한 0.8 정도 윗꼬리가 달리긴 했는데 뭐 이 정도면 양호하죠. 하루에 2%씩만 상승해줘도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좀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제가 좀 어려워하는 섹터인 건 사실이고요. 자, 인터넷 관련주 예를 들어서 뭐 플랫폼, 오늘 네이버가 오르긴 했어요. 오늘 네이버가 오르긴 했지만, 자, 이쪽에 네이버가 있나요? 네이버, 뭐 카카오, 게임주는 조금 움직이는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한데, 저는 뭐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고는 조금 생각하지 않고, 오늘 뭐 카카오도 2% 움직였네요. 카카오도 2% 움직였는데 뭐 10만 원대도 아직 멀었고, 네이버도 오늘 강세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 플랫폼 규제도 그렇고 사람들이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조금 얄밉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얄밉게. 그리고 정부에서 뭐 물론 문재인 정부는 지나갔지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다고 뭐 이 플랫폼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밀어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도 않고, 이 언택트 국면, 언택트 이슈도 뭐 소멸됐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인터넷 관련된 이런 시장이 포화 상태고 이미 인터넷 안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경쟁은 치열하고 수익성은 떨어지고 있고 규제는 늘어나고 돈이 안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주가 부양이 될까? 거기에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 중에서 굳이 그런 쪽 관련돼서 굳이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건 결제 관련주들, 뭐 다날이라든지 그런 쪽은 좀 별도예요. 결제 관련주 빼고는 조금 인터넷 쪽은 저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정보통신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하고는 좀 틀려요. 반도체하고 정보통신 비슷한 것 같지만 좀 틀리다라고 생각하시고, 인터넷, 뭐 정보통신 이런 쪽 다 저는 조금 물음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끝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진단키트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뭐 에이프로젠 이슈 때문에 진단키트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진단키트 준비가 안 되는데 볼게요. 일단 짧게만 볼게요. 진단키트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시젠 나쁘지 않아요. 3만 원대 깨진 자리에서 지금 거의 뭐 5,000원, 6,000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5% 가깝게 상승하고 있어요. 바닥 대비해서. 제가 바닥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젠 SD 바이오 센서. 야, 이거 형들 이거 지금 이거 뭐 진단키트 이제 코로나 팬데믹 지나가고 나니까 매출 급감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만만의 말씀 천만의 콩떡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 제가 언급했다고 오르는 게 아니라 워낙에 시젠도 그렇고 SD 바이오 센서도 탄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탄탄하게 매출이 받쳐져 있는 상태고, 우리야 선진국이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선진국이고 진단키트에 어떻게 말씀드리면 종주국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게 조금 레드오션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남미 쪽이라든지 뭐 제3세계 쪽이라든지 뭐 심지어 대만도 마찬가지, 북한도 마찬가지, 아직 시장은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19만 따져도. 그리고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지금 뭐 원숭이 두창 이야기도 나오고 새로운 전염병은 언제 어디서든지 지금도 전염병은 많아요. 우리가 코로나19에만 매몰되어 있다 뿐이지 진단키트가 코로나19 아니면 못 써.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시젠도 SD 바이오 센서도 뭐 무궁무진하다라고까지는 하진 못하지만 매출이 어느 정도 5% 10% 떨어져 갈 수는 있죠. 하지만 뭐 반토막 나고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에 돈을 탄탄하게 잘 벌고 있고 PBR이나 뭐 PER이나 뭐 EPS나 이런 기본적인 지표에서 워낙에 좋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 SD 바이오 센서 바닥 44,000원에서 지금 10% 올라왔잖아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약간은 이격이 벌어졌던 이평선이 모아지고 있죠. 이평선이 발산되었다가 하방으로 훅 떨어졌다가 다시 뭐 20일, 60일, 120일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수렴되겠죠. 그 수렴된다는 얘기는 5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절대적으로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하게 기존에 저가에서 사가지고 가져가고 계신 분들은 불안하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진단키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엑세스바이오랑 시젠이랑 비교해가지고 그 1분기 매출 나온 그 부분으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지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계속해서 안 빠지고 있죠. 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보면은 반등이 나와야 되는, 지지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에서 한 번 더 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17만원, 17만원, 18만원 회복되고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매물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투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별도지만 조금 실적이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는 부분, 뭐 심지어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에이프로젠 이런 후발주자들이 생산이 들어가고 판매가 들어가고 유통이 돼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하면 셀트리온은 무조건 나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 바이오시밀러끼리 경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가 잡아먹는 거는 바이오시밀러를 잡아먹는 것도 있지만 오리지널 약을 잡아먹는 거죠. 이게 먼저지 바이오시밀러끼리 경쟁이 먼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셀트리온은 탄탄하죠. 워낙에 탄탄한 매출, 탄탄한 유통망, 탄탄하게 갖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에이프로젠이 이거를 쉽게 뚫기는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에이프로젠이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생산, 유통, 판매, 매출, 이익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확인해야 될 작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에이프로젠은. 셀트리온 그걸 다 검증을 받은 거고, 근데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셀트리온이 그 우회상장 합병해가지고 상장했던 가격에서 지금 뭐 수십 배, 뭐 수백 배가 갔다. 그러니까 에이프로젠도 뭐 4년을 속썩였던 합병이 되니까 수십 배, 수백 개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 조정받았네요. 안타깝게. 하지만 뭐 이게 뭐 추세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뉴스 있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 뉴스나 이슈가 있나요? 뉴스나 이슈는 없는데 뭐 여러 가지로 조금 가격 조정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한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봉으로 이게 언제 밀린 거예요? 막판에 밀렸네요. 장중 뭐 나쁘지 않았고 시초도 나쁘지 않았는데 시초에서 좀 뺐다가 횡보하다가 중간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뺐네요. 뭔가 의도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대한민국 제약바이오, 뭐 전통적으로 뭐 종근당, 뭐 유한양행 이런 종목 말고 최근에 신흥 강자들이죠. 셀트리온, 시젠, 뭐 SD 바이오센서, 그리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회사들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회사들 말고 말도 안 되는 회사, 뭐 신풍제약이 됐든 박셀바이오가 됐든 이런 말도 안 되는 회사들이 문제인 거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실하게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 회사는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또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시젠, SD 바이오센서 말고 코로나19로 주가만 빵 띄워놓고 결과물이 없는 대표적인 회사
신풍제약. 그리고도 많죠. 그 중에 하나도 뭐 프레스지 바이오파마고요. 없어요. 결과물이 있잖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셀트리온도, 시젠도, SD 바이오센서도. 그 차이가 뭔지를 한번,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뭐 기본적인 뭐 재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도 보시고, 뭐 차트 흐름, 어떻게 매물대가 움직였는지, 거래량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충분하게 공부해 가시면서 제약바이오 쪽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되죠. 뭐 PB파마나 바이넥스는 이번에는 말씀 안 드릴게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뭐 20만 주, 10만 주 거래된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코멘트를 다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죠. 물론 바이넥스는 가격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 자, 윗골이 달리죠. HLB. 전형적인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이죠. 얘들이 찌라시로 날리는 그 뭐 리보세라닙이 됐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약물이 됐든 찌라시로 날렸던 그 통계적 유의성, 중국 임상을 한 건지 어디 임상을 한 건지, 그거를 FDA에서 승인 받을 수 있을 거라고 1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FDA에서 너네는 안 돼 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프레스티 바이오팜하고 똑같죠. 근데 이걸 가지고 찌라시를 날려서 주가를 띄워놓고 항상 이렇게 다시 또 윗골이 달리면서 흐지부지 뭐 3만원 밑으로 다시 또 떨어지겠죠. 그때 보세요. 3만원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럴 때 높은 자리에서 보지 마시고요. 윗골이 달릴 일만 저는 남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두산 피얼셀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 뭐 수소 경제도 마찬가지,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 뭐 원전이 다시 가동된다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수소 경제가 안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뭐 자가용 쪽은 전기차로 해결한다고 하지만 상용차, 트럭 이런 쪽으로는 전기차로 조금 힘들거든요. 그러면 수소차, 수소연료 이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 생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현금이 안 들어온다 뿐이지 충분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산 퓨얼셀. 지금 자리가 그렇게 뭐 비싼 자리라고도 생각하지 않고요. 뭐 지난 뉴스긴 하지만 뭐 두산그룹 자체에서 차세대 에너지 사업에 5조 원 투자, 뭐 원전도 마찬가지, 수소도 마찬가지 충분하게 같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섹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제가 뭐 기존에 말씀드렸다가 말씀 못 드린 종목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잘 공부해 가시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 그리고 손절 라인 잘 지키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로미 주식 스토리는 여기까지고요. 늘 드리는 말씀, 뭐 제 영상 보시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 아니라 조금은 막막하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안내서가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제 영상이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은 그냥 가지 마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광고 끝까지 봐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세롬